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고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박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고 박사님 오늘 패션을 보니까 말이죠. 참 정말 바로 그냥 한눈에 그냥 눈에 그냥 번쩍 뜨네요. 일단 컬러풀하시고 약간 요 위쪽만 보면 약간 그 우리 고고 댄스, 고고장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바지는 약간 1960년대 그때 막 이제 우리나라 그 연예인들이 이제 많아지고 막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많이 입던 요런 색, 요 핑크색 바지. 그리고 구두는 약간 굽이 높은 이건 이제 1970년대 스타일 맞죠? 요런 말발굽 스타일. 70년대요? 70년대. 70년대. 요거 80년대, 60년대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아니 예. 왜 이러는 거예요? 아니 대체 오늘은 뭐에 또 필 꽂혀가지고 이러시나? 그림 공부하다 보니까 예. 사람을 좀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요즘은 잘 안 하는 진주 목걸이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이렇게 매치가 돼가지고 언밸런스하게 잘 어울리네요. 예,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언밸런스하게 잘 어울린다. 아시겠죠? 아니 그림 공부에 또 꽂히셨어요? 네,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우리 최진 작가님이 네네.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좀 재능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열심히 제가 또 이 그림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림 공부를 하면 또 예. 이렇게 활용하지 말고 또 제대로 또 활용을 또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죠. 공부한 만큼. 예. 자 오늘 그러면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어떻게 그림 공부를 또 하고 네. 공부한 것들을 어떻게 또 적용하느냐. 요 네. 얘기를 또 한번 재밌게 해봅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실, 도움을 주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녀 작가 아이고. 최진 작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정말 미모가 아주 그냥 미모라고 눈부셔요. 하면은 어떻게 못 풀겠잖아요. 왜요? 예,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인사 아는 말해주시죠.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소개를 그렇게 했네요. 최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진 작가님 평소에 웃음이 좀 많으시죠? 네. 원래 아니 근데 좋은 거 아니에요? 오시자마자 딱 그 분위기가 그냥 화사하죠. 봄이 됐어요. 화사하잖아요. 환해졌어요, 그냥. 화사하게 해주고 계시잖아요. 완전 그 네. 분위기를 환하게 해주는, 정말 행복을 주시는 네. 그런 작가님이 틀림없네요. 작가님 중에 제가 볼 때는 최고로 이쁜 작가님이 아닌가. 맞아.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웃는 모습이 가장 네. 행복하신 네. 분이십니다. 한번 시원하게 한번 웃어주세요. 하나, 둘, 셋. 진짜 왜 그래요? 나 민망하게. 아니, 요즘에 관리를 못 해가지고 네. 작업하고 있거든요. 개인전 있어서. 예. 원 받을 때마다 네. 떨려요. 어떻게. 원샷 받을 때마다? 예. 하루 이뻐요. 만에 네. 5kg 빼기 이런 거 유튜브 영상 보고 왔는데. 아니, 어떻게, 한 주간 어떻게 아직 지내셨어요? 좀, 네? 한 주간요. 개인전 있어서 준비하다가 왔어요. 개인전 곧 있어서. 그래서 그림 그리고 있거든요. 네네네. 개인전 할 때 우리 꼭 좀 초대 좀 부탁드릴게요. 오세요. 네네네. 네. 삼청동 요즘 걷기 좋은 맞아요. 날씨잖아요. 네네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술에 이제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 생각해 봤더니 갤러리를 가서 좀 그림을 많이 보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림을 좀 쉽게 읽는 방법 이런 거 좀 알려주시죠. 쉽게 읽는 방법. 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미술이라고 하면은 괜히 어렵게 생각하고 맞아요. 괜히 나랑은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거리를 두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네. 사실은 우리가 교과 과정 중에 미술 다 배웠고 그렇죠. 감상법도 다 배웠습니다. 사실은 그냥 보시면 되고요. 예. 그냥 봐요? 예. 그리고 어렵다면은 그 자리에 계신 분께 설명 좀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라고 해도 실례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좋아요. 관심이 있으시구나 라는 생각에 기분 좋게 설명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 책을 읽는 것도 책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아있는 책이 아닌가 싶어요. 멋진 말이다. 사람이 살아있는 책이래 세상에. 그럼 나는 만화책일까? 여기는 전문 서적이고. 박사님. 아니, 갑자기 코믹으로. 네. 전문 서적 만화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 만화책도 인기 많잖아요. 맞아요. 그럼요. 멋진 말씀 해주셨으니까. 베스트셀러 될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많이 봐야 된다. 네. 많이 보고 보는 만큼 하니까. 그리고 또 많이 보는 게 또 그 갤러리에 가잖아요. 가고 이제 아니 뭐 책에서도 보고 근데 이제 한 번 봤어요. 이렇게. 한 번 쭉 이렇게 돌았어요. 보고 난 다음에 또 사람들이 약간 걱정하는 게 뭐냐면 신경 쓰이는 게 한 번 보고 난 다음에
그 갤러리를 떠나야 되나 아니면 또 봐도 되나 이런 것도 약간 신경 쓰인다는 분이 그래요?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어요? 아트페어 좀 다녀보신 오. 분인데요. 네. 한 번 갔다 다시 오기도 해요? 아트페어라는 게 예. 미술 시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미술 시장이라고 그 부스비를 내고 각 갤러리들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참여를 할 때도 심사를 봐요. 화랑협회에서 심사를 봐서 화랑협회 뭐 5년 동안 그 갤러리로 있거나 그럴 경우에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활동을 많이 했는지, 어떤 페어에 참여했는지, 네. 그래서 거기에 모인 화랑들은 어느 정도 좀 활동을 하신 갤러리 분들인 거고, 작가님들도 이제 화랑에서 같이 한번 전시해보자라고 데려온 거니까, 네. 또 작가님들도 활동을 많이 한 거예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부스 비를 내고 참여를 하게 되는데, 크게는 한 1,000만 원까지 요즘은. 지난 시간에 부스비 얘기를 좀. 세계 3대 아트페어가 한국에 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프리즈 아트페어가 홍콩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서 아시아 권역 중에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한국 시장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붐업이 됐었어요. 미술 시장이. 미술 시장이 88년도 그리고 2007년도쯤에 한 번씩 떴었는데 바로 작년, 재작년쯤에 NFT가 네네네.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그 비트코인 한 젊은 영앤 리치들이 MZ세대 영앤 리치들이 네. 그림을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국 미술시장의 문제점하면 몇몇 유명 작가들에게만 관심이 쏠려 그렇죠. 예, 그 현상이 문제여서 젊은 작가들을 이렇게 터부시하면 이제 나중에 한 20년 뒤에 젊은 작가 아예 없을 수도 있어. 한국의 젊은 작가는 외국 작가들에 눈 돌려야 돼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미술 시장도 다양성이 필요한데 몇몇 원로 작가에게만 관심이 쏠리니까요. 네. 근데 최근에 그렇게 영앤 리치들이 젊은 신진 작가들 그림 사면서 아트페어 분위기도 확 달라진 거예요. 젊은 그림들이 많이 이거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예, 나오더라고요. 점점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고 다시 와주시면 긍정적인 거죠. 영앤 리치. 갤러리에서도 좋아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아까 우리 고 박사님이 여쭤본 거는 그 그림 볼 때 여기 한번 보고 나서 쭉 이렇게 훑어보고 다시 또 봐도 되냐고. 예, 아트페어에 가면 미술시장에 가면 미술시장을 100배 즐길 수 있는 방법. 오. 잠깐만 팁 몇 가지만 좋아요, 소개해드릴게요. 좋아요. 네, 미술시장에 가면 이제 간단한 백. 요 정도 되는 백 들고 가시는 게 좋고요. 그래요? 캔버스 오. 그리고 신발 지금 박건 씨 신발이 딱 좋아요. 예, 너무 캔버스 편해요.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 편하게. 운동화 오래 같은 거. 걸어 다녀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산책하는 마음으로 물통 하나 딱 들고 다시 다니시는 거예요. 네네네. 예, 그러면서 그 앞에 이제 이런 팜플렛들이 있어요. 어. 작가 소개하고 이런 어. 팜플렛들을 마음에 드는 갤러리가 있을 때 좀 가지고 오시거나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네. 예, 그래서 많이 그림을 보다 보면은 내 눈에 딱 와닿는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그림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너무 재밌어요. 예전에는 쇼핑하는 거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그림 보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작가님도 남의 그림을 많이 봐요? 당연하죠. 예. 그렇구나. 그림을 많이 보는, 근데 사기도 하나요? 그럼요. 예. 아이 쇼핑처럼 막 다니다가 보면은 눈에 딱 닿는 그림이 있어요. 계속 봐요. 네. 가까이 가서 보고 그렇게 큰 작가에 눈으로. 대해서 알아보고 눈에 저렇게 눈이 눈에 지금 먼지가 들어가지고 지금 눈물이 나는데. 네, 권한증. 그래서 작가에 대해 알아보고 아는 작가면 물어보고 네, 작가한테 직접 설명 듣는 게 제일 좋아요. 작가들도 그렇게 알아요. 네, 작가에게 이 그림 왜 그렸어? 언제부터 그림이 달라진 거야? 이런 질문들 보통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왜 그린 거야? 어떤 느낌을 갖고 그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재밌겠다. 계속 이야기를 끌어내는 거예요. 네. 네. 그림에 대한 일단 일종의 이제 스토리텔링. 그 그림마다 스토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맞아. 그 얘기를 이제 작가한테 직접 들으면 재밌죠? 네. 그림에 대한 느낌이 완전 또 재밌지. 와닿으니까. 그쵸? 달라요. 예, 더 재밌고요. 더 와닿고 이렇게 보이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작가는 말을 잘 못해. 부끄러워하신 분도 있으니까. 그리고 왜냐면 우리가 그림만 그리다가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전시장에서 막 선생님들 계시고 인사하고 교수님들도 계시고 막 친구들도 많고 이러니까 반가워서 막 인사하다가 보면 지쳐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되게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면
좀 정신이 약간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러고 있을 때 그 작가는 설명도 잘 안 하고 싫어하던데 이런 느낌이면 이 작가 조금 정신 없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다시 이렇게 조용히 그냥 아는 것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어보면 돼요. 내가 이제 갤러리에 보러 온 사람인데 최진희 작가님한테 이건 어떤 걸 표현한 건가요? 그랬는데 이분이 이러고 있으면 이분이 정신이 없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그런 거지. 뭐 다른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 왜 어떤 컬렉터분들은 작가한테 SNS를 통해서 쪽지를 보냈는데 네. 답이 없다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고민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다가 첫날 가보면 네. VIP 때 보통 작가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럼 며칠 정도 하나요? 3박 4일. 3박 4일? 4박 5일 4박 정도 5일. 하는데 네네. 작년인가 재작년 아트페어 그 프리즈가 왔을 때는 좀 이례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더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 3박 4일, 4박 5일 이러면 이제 보통 예. 뭐 영화제나 이런 데 보면 보통 전야제가 있고 프로그램이 이제 약간 메인 프로그램이 있고 마지막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런 그 미술 아트페어 같은 경우에는 네.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막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첫날 DP하러 작가들이 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DP를 하고 나면 마지막 날 철수하러 오겠죠. 네. 그림을 걸어놓고 그림을 가지러 오고 작가들이 많으니까 그날을 누려보시는 게 좋겠죠. 그러네. 네, 첫날 가면 작가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첫날이 가시고. 제일 좋은 날이네요. 야, 그리고 마지막에 그림을 이제 거들어 오면은 저기 큰 차를 갖고 와야겠네요. 그렇죠. 다 그렇게 다 가져가려면. 오니까 어. 좀 밀려요. 그러니까요. 들어오는 데만 1시간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때 말을 거는 거야. 맞죠? 고를 때 그럴 때. 일찍 가서. 작가님하고 얘기를 좀 하고 네. 나는 가끔 그림을 보다가 정말 너무 설명을 듣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좋고 궁금하고 네네네. 그런 그림이 있으면 네.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작가님도 저 다른 분들 그림을 많이 본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른 분들의 그림을 사본 적이 있다 없다. 있죠. 예스. 예스. 하나, 둘, 셋. 예스. 예스. 그래요? 어떤 그림을 오. 사시나요? 저도 이런 질문을 받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요시모토 나라라고 네. 정말 유명한 일본의 작가. 예. 그리고 그 작가 그림은 사실 제 친구도 한 3천만 원 정도에 샀었는데 이게 억대가 넘었어요. 제가 최근에 들은 바로는 더 넘었어요. 가치가. 그러니까 1년 만에. 1년 만에요? 3천만 원 주고 샀는데 1년 아니, 만에 3천만 원 정도 1억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 3천만 원 샀는데 재테크잖아요. 1억이 됐대잖아요. 재테크네. 잘한 재테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래? 아니면은 젊은 작가 그림 살래? 근데 저는 마음에 드는 그림. 마음에 드는 그림. 그래요. 걸어놓고 볼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그렇게 팔 생각은 없는 분들이 많을걸요. 그림이 맞아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자기가 그걸 그 집에다 놓고 보려고 했는데 그걸 재테크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만 사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또 대를 넘어가면서 아버지가 사놓으신 그림을 어떻게 파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쵸. 아버지 유품이라서 그럴 수 있겠네요. 리세일이라고 리세일. 하는데요. 리세일. 그건 예. 어떻게 돼요? 리세일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을 때 저도 사실은 그걸로 잘 몰라서 뭐 감정 평가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있어요. 오. 네, 못 드렸는데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몰라서 대답 잘 못했던 거라 죄송합니다. 라고 전하고 싶고요. 네, 경매 경매. 내면 돼요. 그렇죠. K옥션과 그 가나 대사는 서울 옥션이 있는데요. 네, 옥션이 있죠. 네, 옥션에 내면 내면. 거기서 또 감정도 해줘요. 그리고 최저가, 어떻게 시작가, 입찰가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트페어 즐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네, 첫날 작은 그림들은 보통 다 나가요. 첫날. 네. 그냥 들고 가요 또. 그래서 그 자리가 비어요. 그래서 전시를 다 해놓잖아요. 그럼 네. 어떤 작가님들은 3일 만에 빈 벽이 돼. 왜 그러지? 우리 다 다 팔린 사가지고 거지. 가니까. 다 팔려서. 그래서 다시 걸어놓기도 하는데 빈벽 그대로 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그림 중에 작은 그림이 있다면 첫날은 그냥 들고 가시는 게 낫고 해외에서도 그러더라고요. 큰 그림을 마지막 날 사러 오세요. 가격이 더 있어서 크기도 있잖아요. 크기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마지막 날 사러 작은 그림은 대부분 첫날 다 소진이 된다. 예, 팔릴. 개 타는 거죠. 될 가능성이 많으니 작은 그림을 살 거면 첫날 가서 첫날 사라. 가고. 예, 마음에 드는 그림이 또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트페어 가보면 신기한 풍경들이 참 많아요. 아니 근데 저기 작가님
큰 그림 같은 거 굉장히 큰 그림 그런 거는 일반인이 자기 차에도 안 들어가면은 그거 뭐 배송 서비스 있어요? 당연하죠. 배송 서비스 있디야. 네, 배송해서 아니 그건 상식적이죠. 그래 나 몰랐네. 그 본인이 가져가야 되는 줄 알았어. 아니 그림 가격이 예, 제가 보기에 작품인데. 배송 서비스 저기 용달 불러가지고 예, 미술품 전문 차량이 또 예, 있어서. 이동해서 그 사업 잘 돼요? 그거 작가 하다가 그거 하시는 분도 너 있어요. 그거 괜찮다 나도 나중에. 예, 아무리 미술 시장이 안 좋아도 운송업체는 잘 되거든요. 전시는 계속 열려야 되니까요. 그러네요. 그래서 작가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좀 그림 보시고 그림 조금 안 보시고 그런가 봐요. 그림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림 이런 그 전시 이런 일을 조금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어쩐지 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저는 이것도 몰랐어요. 저도 미술 전공했는데도 렌탈 서비스도 있어요. 맞아요. 렌탈 그래서- 서비스도 있고 그리고 보니까 이제 그림 렌탈이요? 예. 그거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작가님들의 그림 많이 볼 수 있어요. 저도 요즘에 그거에 빠졌는데 그림 구경 거기서 해도 돼요. 그리고 보니까 이게 그 갤러리에서는 사실 작가 작품도 중요하지만 큐레이터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예, 예. 네. 이게 큐레이터가 사실은 작품만큼이나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작품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네. 어떻게 이제 그 전달해 주냐 예. 여기에 따라 가지고 예. 네. 지난 화랑미술제에는 저도 어쩌다가 큐레이터로 참여하게 됐었는데 예. 아까 작가가 그 운송업체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예. 작가가 큐레이터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왜냐하면 그렇겠죠. 그림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작가님들을 많이 아니까 그림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좀 더 수월하거든요. 네. 그래서 했는데 와 진짜 많은 일 하더라고요. 큐레이터가? 예, 진짜 저절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면서 그다음부터는 갤러리스트 분들과 큐레이터 분들께 뭐 캡션 빨리 보내주세요. 그럼 바로 보내고 네. 일단 그럼 인사도 막 90도로 하게 되고 이런 작가를 좋아하면서 그 마음이 우러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얼마나 열정적으로 소개를 하는지. 맞아요. 그게 단순히 예. 큐레이터 보니까 단순히 왔을 때 설명만 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큐레이터 어떻게 좀 수익이 좀 짭짤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짭짤해요? 그림을 판매하면 인센티브를 얼마를 받기도 하는데 그렇구나. 그림 가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라 요시모토의 그림 요만한 거였거든요. 예, 이게 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10%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예, 20% 받기도 하니까요. 예, 나쁘진 않겠죠. 몇 점 팔면 그냥 내 연봉이네. 그 아트페어에서 우리 작가님 또 작품은 또 많이 또 파셨는지 아트페어에서 궁금하네요. 어떻게 많이 참여하셨죠? 네, 네. 사실 앞서서도 전달해 드렸지만 한국에 이상한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명 작가들 그림만 위주로. 예, 관심을 갖고 네. 최근에는 그래도 젊은 작가한테 관심이 쏠리면서 그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저는 홍콩이나 뭐 싱가포르 같은 데서 그림 많이 판매하고 왔는데 보통 80% 정도 판매를 하면은 완판이라고 해요. 그래서 홍콩에서 많이 완판하고 오고 그래도 다행히 아니 우리 홍콩 가서 완판을 한다고요? 예, 홍콩에서는 예. 젊은 사람들이 대학생들도 그림을 사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코로나 전에 보니까 이제 그 뉴욕이나 이런 해외 쪽에 우리나라 젊은 작가들의 관심이 많다고 오히려 우리나라 젊은 작가들 특집으로 기획으로 이런 뭐 기획 전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약간 인기를 끌었다는 이런 얘기들 들었거든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 손재주 좋은 거 다들 인정하시죠? 아마 네. 인정하실 거예요, 그렇죠, 시청자분들도. 예, 얼마 전에 그 임윤찬 클래식에서 이 나왔던 그 콩쿨에서도 한국인이 최종 10인 중에 다 5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한국인들 손재주 그렇게 엄청난 게 새벽 5시부터 그 다음날 2시까지 학원에서 그림을 그렸었어요. 예, 못 그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데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요즘에는 미술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어떤 그림을 사야 되는지에 대한 강연을 많이 하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명 작가의 그림을 맞아요. 샀다. 네네. 그분은 얘기를 하시면서 얼마의 수익이 있었다라고 얘기했고요. 저도 그냥 활동하는 작가님들 그림, 신진 작가 그림도 사고, 선생님 그림도 사고,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는 작가들 그림 좋은 사람들 거 이렇게 몇 개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붙여놓고 저도 이렇게 그리면서 보는 거예요. 약간 끌어올려져요. 네. 그림도.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저도 배가 되긴 했어요. 근데 20만 원짜리 사면 40만 원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작게 오르는 거고, 그러니까 한국 작가들보다 유명 작가 거 샀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분위기가 조금은 바뀌는 추세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네. 여자 작가 그림은 사지 말라, 막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럼 그래요? 속상하죠. 그럼 여자 작가들은 다 없어지게요? 그래요? 이상한 얘기는 또 네. 뭐죠? 미대 보면은 여자가 8, 남자가 2 정도인데요. 그러면 그 8의 여자들, 미대 졸업생들은 다 어디로 가게요? 다 실력들도 좋으신데. 한국에서 좋아해 주셔야지. 맞아요. 네. 저는 좀 젊은 작가 그림을 위주로 좀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주식 모으듯이. 나중에 또 이제 이게 값어치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쵸. 이게 사실은 재테크 의미에서도 아까 그 뭐 젊은 리치한, 영인 리치 이런 그 MZ 세대들이 재테크의 수단으로서 예전부터 이제 그림에 대한 이런 건 되게 많았는데. 아, 그래요? 예. 그림 이러면 재테크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뭐 그래서 옥션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고 한데 그렇게 이제 흐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는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고 사실 굉장히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네. 재테크 할 때 네. 주식만 하지 마시고 네. 정말 젊은 좋은 작가들 그림, 좋은 그림들 많이 사라. 좋은 그림인데 우리나라 젊은 작가들의 이 작품들을 많이 안목 깊게 그래야지 사오는 이제 우리 또 미술이 발전하겠죠. 네. 그게 젊은 작가들의 그림 작은 건 5만 원이기도 해요. 3만 원, 5만 원. 어렵지 않게 사실 수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걸 갖고 있다가 내가 보기 싫으면 또 선물해도 돼요. 그럼 맞아요. 가격이 올라가 있어요. 맞아요. 대신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감수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젊은 작가들 그림 많이 하시고 네. 그림을 컬렉팅을 해보면 보는 눈이 또 달라져요. 아무래도 그렇겠네요. 예. 그렇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림을 배우고 나면 보는 눈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냥 보는 것도 좋고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먼저 오픈 갤러리라고 하는데 그렇게 렌탈 업체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다가 영상으로 한번 보면서 나도 그려볼 수 있겠다 싶은 그림이 있으면 한번 그려보시다가 그려보고. 예, 또 요즘에는 공공기관에서 문화센터 같은 것들도 많이 있어요. 동사무소 옛날 말이고 주민센터. 네, 네네. 주민센터에 가면은 미술 어렵지 않게 옛날 사람? 옛날 사람 비싸지 않은 가격에 배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배우셔도 되고 또 1대1 지도 원하시면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렇게 찾아서 선생님 구하셔도 되고. 요즘 뭐 숨 뭐 땡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네. 마음만 먹으면 미술과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 좋아진 게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영상을 찍어요. 네. 도슨트가 설명을 해주면서 오. 전시 가보기 전에 미리 그 영상 한번 찾아보시고 간다거나. 그건 되게 좋은 예, 정보인데요. 구겐하임 미술관 가보고 싶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예, 네. 맞아요. 이런 데서도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 너무 잘하고 있어요. 개인 SNS 계정 다 있고요. 뭐 그 고흐미술관 이런 데도 다 영상으로 나오는데 심지어 내가 거기 가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이게 뭔가 기술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 기술 생각하다가 조금 버퍼링이 생겼는데 그런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전시를 볼 수 있는 환경도 메타버스 안에 전시 공간이 생기고 있잖아요. 네. 그림을 이렇게 파는 과정에서 아까 뭐 그림을 또 팔아 보시기도 하고 또 사시기도 하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팔고 사고 하는 그 과정에서 기억나시는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세요? 다 현금 거래인가요? 어떻게 다 현금 거래겠어요? 정말 이게 저는 그림을 카드로 사는 거 못 봤어요. 카드 되고요. 돼요? 할부도 돼요. 할부 되는구나. 고액으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 카드가 그림을 돼서. 한 딱 3번 사봤는데 다 현금 박치겠거든요. 예. 박치기요? 예. 북치기. 네. 예. 그 심지어 에코라 갤러리라고 하림에서 하는 곳인데 거기서는 할부로 그림을 대출해서 받아서 사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커피 가격에 월 5,000원에 네. 신진 작가의 그림은 또 소장할 수 있는 아, 기회가 좋다. 되겠죠. 거기서는 미술 진짜 시장처럼 그 백화점 앞에 매대 깔아놓고 전시를 한 적도 있어요. 아니 나는 사실 이제 뭐 친구 집이라든가 뭐 이제 지인들의 어떤 이제 집들이를 가게 되면은 그림 한 점 얻는 집들이 가끔 있어요. 너무 삭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집에 그림 한 점 없는 집은 저는 참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 방에는 있나요? 저는 있죠. 어머니 그림이 떡하니 걸려 있어요.
그 강제로 건 거, 강제로 걸었어, 엄마 그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림이 정말 집에 있으면 분위기를 바꿔주고 내 인생이 굉장히 뭔가 좀 활력으로 넘치게 되고 정서적으로도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최지인 작가님은 집에 그림이 몇 점이나 붙어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어렸을 때부터 컬렉팅을 하셨어요. 아버지 주변 지인분들이 네. 컬렉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같이 다니면서 그림을 좀 큰 그림은 아빠가 많이 사시고 컬렉팅 하셨구나. 네, 저도 그림을 좀 사셨고 하정우 선배님도 사실 김용건 선배님이 그림을 컬렉팅 하셨었는데 이게 그림이 없어지니까 그리게 된 거거든요. 네. 저는 1층에 그림을 아빠가 컬렉팅한 그림만 걸어놓고 제 그림을 안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5년 정도 지날 때까지 진짜 내 그림 1층에 꼭 걸겠다 생각하면서 그려서 1층으로 내려간 게 한 5년 전에. 네. 드디어 하셨군요. 네. 집이 한 5층짜리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1층에 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죠. 복도에만 걸고. 그럼 지금 방에는 그림이 몇 개나 걸려 있습니까? 방에는 저희 선생님들 그림도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 그림도 있고 작가들끼리 그림을 바꾸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림 서로 선물로. 이 그림 작가가 좋고 이 그림 갖고 싶으면 또 그 작가도 내 그림 갖고 싶으면 바꿀래? 해가지고 이렇게 바꾸기도 하는데 이것도 저도 화단에서 활동하지 않았을 때는 몰랐던 사실이고요. 네. 아까도 얘기가 좀 딴 데로 제 갔는데 그림이랑 바꾸실래요? 이렇게 같은 작가들하고 바꿨대잖아요. 저도 이제 저기 열심히 그림 그릴 거예요, 저도. 그림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리자마자 작가로 등단하시는. 그거 걸어놓으세요. 알겠습니다. 집에. 네. 그렇게 했었는데, 그 오픈 갤러리라고 그림 렌탈하는 곳에서는 월 10,000원대에 그림 되게 비싼 그림도 걸어놓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접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개월마다 바꿀 수도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정말 그림이랑 친해지기 쉬운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방에요. 이렇게 바다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방송이 이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방송 해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이제 어딜 가려고 그러면 누굴 또 대신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다 그림을 보면서 휴가 간 상상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제 정서에 너무 도움이 되고 여름을 정말 그 그림 속에서 휴가를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의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커요. 혹시 바다의 물결이 이렇게 나한테 들어오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거 넘실넘실 되는 그림이었어요. 바다의 기운을 받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물그림 좋다고 하잖아요. 풍수상으로. 네. 근데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돈이 이렇게 새는 거예요. 돈이 나한테 샜구나. 이렇게 들어와야지. 내가 돈이 샜네. 풍수상으로 이게 돈이 들어오는 거지. 네, 근데 물 그림은 너무 오래 보면 안 될 것 같아. 좀 우울해질 때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 1월 오봉돌하고 왕 뒤에 있었던 그림 있잖아요. 1월 네. 해와 달이 있고 오봉 네네네. 5개의 산봉우리가 있고 그 사이에서 폭포가 나와요. 그럼 폭포가 이렇게 나오면서 물이 나한테로 와요. 오. 그게 돈이 나한테 오는 거죠. 폭포 그림? 네, 밤낮 없이 정사를 잘하면서 이야. 잘 부유하게 저거요. 폭포 그림. 나라가 아니, 부유해지게 그냥 폭포가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네, 2개 이렇게 딱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왕실에서도 이렇게 그림을 즐겼구나 라고 생각해 주셔도 아니, 왕실에서 좋을 보니까 것 같아요. 좋은 그림만 그리게끔 한 거네요. 복이 들어오는 그림, 내지는 행복이 오는 그림, 이런 것만 딱 찍어서 그리게끔 해서. 네. 그리고 색감이 또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재밌는 거 있을 것 같은데? 색감. 색감. 파란색은 뭘 오게 하고, 빨간색은 뭐가 있고.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추상화는 파란색을 가급적이면 안 좋다라고도 하고 풍수상으로는 노란색, 빨간색, 금색이 좋다고 하는데 그림이 더울 때는 또 파란색 보면은 시원해지는 효과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 여름 휴가를 제가 듣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르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림 많이 사라는 얘기네요. 꼭 사지 않으셔도 많이 보러 다니면 좋고 많이 보러 다니라. 많이 보러 다니면 좋고 그리고 무료로 볼 수도 있고 사실은 그리고 렌탈하면은 그 10,000원대 그림을 내 집에 걸어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커피값에 그 신진 작가의 작은 소품 정도는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네. 가격이 오르는 재미가 있거든요. 아트페어 있으면 꼭 이런 분들 계세요. 내 그림 나 얼마에 샀는데 몇 배 됐어.
아니 우리 최진 작가님도 지금 연륜이 지금 꽤 오래 하셨잖아요, 그림을. 아, 지금 최진 작가님의 작품은 지금 얼마의 가격대가 형성돼 있죠? 제가 사실 네. 대학교 때 졸업 작품을 한 게 호당 3만 원이었는데 이제 11만 원으로 아. 10년 그러면 동안 굉장히 몇 년인가요, 지금? 아니 근데 최진 작가님 그림 보면 너무 재밌고 네. 너무 좋은데 좀 한 더 받으셔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에요, 여기도. 그래서 수요가 어. 많으면 어떤 우구건 작가님인가? 그 작가님은 호당 10만 원이다가 갑자기 몇 배가 뛴 거예요. 너무 많이 뛴 거예요. 네. 10배 같이. 오. 근데 그마저도 못 구해요. 아. 예, 요즘은 대기 타요. 저도 대기 올려놓고 그림 시장에 뛰어든 것 같기도 한데 제 친구 그림 아빠가 너무 갖고 싶어 해서 그 국제 갤러리에 전화해서 그림 하고 싶다. 대기 몇 번이냐 물어보니까 대기 5번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그림도 작가님한테 해가지고 그림을 예약제인가요? 예. 그래서 어떤 작가님은 작업실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시계 놓고 가시고 돈도 놓고 가시고 나 못 그리는데 이렇게 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 밤새고 그려야 된다고 어시 써야겠다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호황기 때 작가님들 얘기고요. 도성욱 작가님이라고 가족 모두 그림 그리시는 그 최진 작가님 그림을 우리가 만약에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최진 작가님 그림을 좀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개인정 곧 있으니까 예. 그냥 편하게 오셔도 되고요. 네. 처음부터 그림 사는 거는 어쩌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네. 그냥 보면서 좋아하는 그림이 생기면 그때 막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컬렉팅을 시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림은 최진 작가님 그림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이게 보니 막 이렇게 안에 막 병아리 들어가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병아리? 예, 새 들어가 있고. 그쵸. 이렇게 오셨는데, 그래요. 본인 작품. 네, 최진 작가님 작품 얘기 좀 해주세요. 나는 어떤 스타일이고, 나는 주로 어떤 걸 그리는 걸 그리고 좋아하나요? 이 작품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작품을 만들었다. 이 스토리텔링. 제가 몇개 보고 왔거든요. 네네네. 해주시고. 네. 제가 4월 19일부터 삼청동에 있는 1호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하는데요. 네. 여기에는 이제 리플렉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그동안 거울에 민화를 그려서 조금 많이들 좋아해 주셨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민화. 근데 원래 그 생활용품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사실은 그림을 그리다가 캔버스가 떨어졌는데 옆에 보니까 이제 뭐 마시면서 하잖아요. 커피 같은 거 마시면서 하는데 왜 나무 쟁반이 있어서 나무 쟁반에다가 한번 그려볼까 하다가 그렸던 게 2012년 이제 나무 위에 새를 그리면서 계속 나무 위에 새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 나무 위에 새 속에 리플렉션 된 거, 이제 원앙이 비친 거. 또 이번에는 전시에서 소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홍콩에서 그림을 많이 좋아해 주셨던 그림 중에 12지신을 그렸던 게 있어요. 인형으로 해서. 12지신 무섭잖아요. 네. 지켜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지켜주는 천사 인형 시리즈로 해서 뱀이랑 또 몇 가지 동물들, 원숭이랑 이전부터 그렸던 거를 전시할 예정입니다. 15년부터 2023년까지 이렇게 표시하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전에 그렸던 거를 다시 리터치하고 그 미완성된 그림을 완성시킨 거예요. 네. 예. 아니 근데 그러면은 새만 그리는 게 아니시네요. 저는 새가 뭔가 어떤 최지인 작가님의 시그니처 같은 건 줄 알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라고 교수님께서 그렇게 왜냐면 얘기를 하신 게 항상 또 그게 있어야지만이 딱 그 대중들이 또 그러니까 기억을 하니까. 그러니까 새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민화나 뭐 이런 거 민화의 어떤 새를 딱 떠올리면 최지인 작가가 생각나면 좋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의 이제 오우상 감독 영화 감독 오우상 감독 같은 경우는 비둘기? 영화에 무조건 비둘기가 나오거든요. 어떤 형태로라도 꼭 나오는데 그런 걸 하나 새를 좀 밀면 그렇게 하라고 교수님께서 예. 얘기를 하셨는데 예전에 드가 하면 뭐 생각나세요? 수고했어요 드가요. 드가. 그거 아니에요? 나가영. 이런 드가요. 드가 하면 발레 그림 생각나잖아요. 발레 그림 맞아. 예. 네네. 발레. 근데 드가도 발레 말고 되게 많이 그렸는데 발레를 많이 그리니까 더 잘 그리게 된 것도 있고요. 그게 유명해진 것도 있어요. 다른 그림도 찾아보시면 좋은 그림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또 얘기해 드릴까요? 네. 조금 더 지식이 더해지는 교양 프로그램 같아서. 그래요? 예. 드가의 그 발레 그림도 보면은 그 시대 상이랑 같이 이어져요. 그래서 그 시대의 역사를 알면은 그림에 대해서 보는 눈이 좀 더 깊어지기도 하는데 그때쯤에 그 발레하는 소녀들을 뒤에서 후원자가 보고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예,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발레 후원이 유행이었나 봐요? 스폰. 아 스폰을. 스폰더인 거예요. 스폰이 유행이었구나. 예. 그러니까
그때는 발레를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 게 아니라 집이 어려워서 연예인들 그런 것처럼 스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중섭 씨의 뭐 황소면 사실 그때 또 소싸움을 많이 했으니까 예. 그 시대에 그런 거 했으니까 그쵸, 이렇게 살짝 네네네. 뭐 씨름도 그렇고 네. 예. 어렵게 그러니까 이제 뭐 생각하시는 많이 보이는 보이는 걸 많이 네네. 그 시대의 어떤 시대상을 좀 반영하는 게 또 그림일 수 있겠군요. 네, 그렇죠. 공중전화 없어졌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공중전화 그림 그리는 것들도 그렇겠고요. 최진 작가님 스마트폰을 좀 요즘 그려갖고 요즘에는 나중에 이제 한 100년 후에 스마트폰 세대가 오히려 그때가 더 유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작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추억했던 것, 그리워지는 것들 있잖아요. 네. 카세트 테이프. 맞아요. 그런 맞아요, 걸로 맞아요. 그리고 삐삐. 작업하시는 네. 삐삐 이런 작가님도 거. 있고 예전 그 노란색 은한 잎 아래에 있는 그 동네에서 평상에 있어서 그 이야기 장터 수다의 장소가 됐던 그런 슈퍼마켓 그리시는 분도 있고 아, 그래요? 그 이불 할머니가 따뜻한데 아랫목에 그 밥 넣어놓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리시는 작가님도 있고 따뜻해지죠. 얘기만 들어도. 그래요. 그 라면 보글보글 그 양푼 냄비 그 약간 찌그러진 거. 예, 거기에 먹어야지 맛있잖아요. 거기다가. 맞아요. 거기다 먹어야 그런 맛있어. 거 그리는 추억의 그림들도. 있는 최진 거. 작가님은 근데 그렇죠. 최진 작가님 새로 예, 가시는 그, 걸로. 그 동양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게 맞아. 그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아니, 것일 수 작가님 있다고. 진짜 그 작품은 사실 우리나라 그 많은 그 뭐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것도 있겠지만 오히려 해외에서 훨씬 더 최진 작가님 네, 스타일이 있고 관심을 더 많이 가질 것 같아요. 해외에서 각광을 받고 지금 뭐 아프리카나 뭐 이 중동 지역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예. 뉴기니 막 이런 데서 동물들이 네. 좋아한다고. 예, 뭐 그 가봉 뭐 이런 거 알죠? 콩고 이런 데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수달이 좋아해가지고. 네, 죄송해요. 실제로 이제 해외에서 전시를 해보셨으니까 네. 어때요? 그때 반응이? 그림이 아트 배우용이라는 얘기도 사실은 그림이 너무 예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예쁜 그림 좋아하고요. 예, 그렇게 좀 그러다 보니까 그림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그냥 들고 가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80% 정도 판매가 되면 완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해외에 나갔을 때 반응이 좋아서 오히려 한국에 다시 얘기가 들어왔을 때는 저는 방송도 했으니까 방송한 친구들이 와서 그림을 사가기도 하고 좀 이렇게 그림만 그렸던 친구들보다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을 많이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잘 된다라는 얘기도 사실은 자기한테 들리거든요. 들렸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쏙 들어갔어요.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실력으로 완벽하게 딱 실력으로 인정을 제압을 했구나. 받으셨네요. 네네. 제압을 했어. 그렇게 얘기해도 되나? 아, 네. 그럼요.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어? 아, 그럼요. 네.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송작가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우리 작가님의 초대 개인전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네. 컨셉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실력이 있는 작가님 홍보 시원하게 하십시오. 네. 그래요. 아유, 어떡해요. 그래도 돼요? 네. 네, 그 4월 지금 개인전 준비하고 있는데 삼청동 길 걷기 좋은 때잖아요. 현대미술관에 차 대놓으시고 이렇게 좀 둘러보시다가 곳곳에 숨어있는 갤러리들이 있거든요. 둘러보시면서 1호 갤러리까지 오셔가지고 전시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삼청동 걷기 좋은 때니까. 네네네. 네, 그러면 이번엔 단독 개인전이에요? 예, 개인전 이고요. 1호에서 계속 그동안 해외 아트페어도 많이 나가고 2015년쯤부터 저도 이렇게 미술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저희 초대 작가님들 전시했던 곳이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같이 생겼어요. 네, 제가 활동하기 시작할 즈음에 그 갤러리도 생겨서 같이 가는 갤러리. 몇 점 정도 이번에 전시 계획이죠? 제가 리스트를 보낸 게 아마 32점 32점. 정도예요. 네. 여기는 그러면 뭐 시그니처이신 이런 그런 새? 네. 그리고 예쁜 그림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동물 예쁜 동물들. 귀여운 그림. 예, 그 십이지시는 그 지켜주는 의미가 있어서 수호의 의미가 있는 걸로 그 자기 띠인 동물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가까이 두고 있으면 운이 좋아진대요. 나를 네. 지켜주고 그래서 그리고 있는 건데 아마 그동안 많이 좀 해외에서 나가서 이제 다시 그린 그림. 미완성이던 그림을 다시 그려서 다시 그려가지고 네, 그 그림 리터치인가요? 전시가 되기 때문에 네. 리터치나 혹은 아주 옛날에 미완성이었던 그림을 다시 그릴 때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라고 표시를 한대요. 그 본인 띠 동물 그거 갖고 있는 건 참 의미가 있네요. 맞아요. 본인 네네. 띠 동물 잘 그리시죠, 더.
그 그림도 그냥 바로 첫날 아트페어에서 다 가져가신 그냥 분이 계셔가지고 가져가시고. 제 그림은 없지만 그래도 그 아트 상품으로 예술의 전당에서 아트샵에서 많이 선보였어요. 네, 우리 고 박사님 무슨 뜻이죠? 아, 저요? 그러니까 동물만. 전 돼지띠요. 돼지 그림도 있어요? 돼지 그림 있어요? 돼지띠요? 아예 그 그림은 없는데 예, 이번에 이렇게 다시 그려야 되는데 네. 예, 돼지띠 좋죠. 예. 네, 용도 하나 좀 그려줘요. 용띠예요? 예, 용을 하나 그려줘요. 말띠 아니고? 예, 용이에요. 용 좀 하나 그려줘요. 오, 그렇구나. 용 없어요? 그 용띠는 유중아트. 아, 지금 예약하시는 거예요? 예약하려고요. 예. 제 그림을 컬렉팅한 단체가 미술관이거나 네. 컬렉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면 저도 좋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서울시 박물관에서도 코로나 때 매입해 주셔서 젊은 작가들 힘드니까 거기서 매입해 주시기도 했고, 용은 유중아트센터에서 매입해 주셔서 예, 그렇게 가 있어요. 좋습니다. 예. 아, 저희가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가가지고. 정말 빨리 그런데 가네요. 사실 이 예술과 예술 작품이 사람의 또 우리의 삶을 또 굉장히 풍성하게 만드는데 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술하시는 이 아티스트 분들을 또 많이 지원을 또 하긴 또 해야 되는데 네. 또 사실 힘들거든요. 예술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또 시간도 많이 지나긴 했지만 끝으로 네. 우리 또 작가님의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그래요. 부분도 안 들을 수가 없네요. 우리 작가님은 뭐 그렇게 많이 배고파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 굉장히 얼굴이 이제 부유함이 이제 얼굴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제 순수 예술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배고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많이 관심 좀 가져달라고. 네. 제가 선배님의 선배님이라 예총 회장님께서 행사하실 때 가서 와서 좀 도와라 라고 하시면 가서 이제 행사 진행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나라에서 국가 지원이 1%대 머물 게 박지원 전 장관 이후에 20년 동안 머문 거예요. 나라에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분야 다 통합해서 지원하는 게 1%대. 그래서 모델분 중에 아사한 분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예전에 제가 뉴스에 했던 건데 그렇게 힘든 사람들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네네네. 제가 아는 작가님 중에 저는 이제 또 아트페어형 작가라고 해서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미술관에서도 전시해야겠다고 네. 미술관에서 되게 인기 있는 작가님인데 편의점에 갔대요. 배가 고파서. 근데 주머니를 이렇게 해보니까 1,000원밖에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배가 고픈데 이걸로 뭘 사 먹을 수 있는지 보니까 카라멜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들고 왔대요. 젊은 작가들은 힘들어요. 네. 미술관에서 그렇게 전시를 해도.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도 그렇고요. 네. 국가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일반 또 우리들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바로 여러분들이 네. 그림 내 딸이 그리는데 그러면 배고픈 직업인데 하지 마 라고 하는 것보다 그래도 좀 힘이라도 주시면서 말로라도 응원해 주시면서 앞으로의 세상은 예술가들이 괜찮아질지도 몰라 이런 얘기 좀 해주시면서 네. 응원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래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최지한 작가님이 참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가 있어서 좋네요. 그리고 마음도 너무 착하시네요. 예,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 그 중에서도 이제 미술, 그리고 이제 갤러리를 또 즐기는 방법, 또 오늘 제가 느낀 거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미술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또 그림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최진 작가님 덕분에 네. 오늘도 이렇게 그 미술에 대한 또 시간을 또 굉장히 재밌게 갖게 됐는데요. 네.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또 시간을 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시간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야 놀자!